노인 인구의 급증, 그리고 노인 질환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덜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고령화 속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노인 인구의 급증, 그리고 노인 질환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많아진다, 고령화다, 초고령화다 말이 많은데 혹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선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고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고, 프랑스보다 23년 늦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스웨덴도 고령 사회까지 85년, 일본의 경우도 고령 사회의 문턱에 닿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4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면서 17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기준 노인 인구가 981만 명에 달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51만 명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게다가 2030년에는 1298만 명, 2040년에는 1715만 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여러 사회, 경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더 그 수요가 커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장기 요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가 장기 요양 수급자인데 평균 3.5개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 복약의약품만 8.3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죠. 2021년 기준 노인의 입원 일수는 30, 40대와 비교하여 무려 11배나 높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추세로 2035년에는 입원 수요만 현재의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질환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암, 그리고 노인 질환의 대표격인 치매, 파킨슨 병과 같은 뇌신경 질환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0년 84만 명에서 2030년 136만 명으로 증가가 전망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다가갈수록 암이나 노인 질환의 유병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나 입원 수요 등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암 수술 이후에 회복기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치매, 파킨슨 병 등의 뇌신경 질환은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오가는 외래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노인 시기에 근육량의 저하가 가속화되는데요. 30세 이후에 매년 1에서 2% 정도가 감소되고 70세 이후부터는 젊은 층에 비해 3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감소증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며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신체 활동이 떨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점점 줄어들다가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재택의료 등 찾아가는 치료의 형태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의료, 회복기 병원, 요양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향후 10년 뒤에는 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될까요? 전문가에 따라 예측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1만 명에서 1만 5천여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그렇다면 정부는 의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최근에 정부는 초고령화에 따라 증가될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특히나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고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대한민국 어디서나 응급,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위급하고 어려운 질병도 즉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필수 의료 전문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이 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의료 혁신사업으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을 통한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노인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과 진단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와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통합재가 서비스를 보완해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성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도 다양화하며 치매관리 주치의를 도입하고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덜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 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1000만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급속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죠. 한 발 더 나아가 전혀 새로운 미래인 초고령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